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6년 1월 17일 주말에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 생각했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쭉 한번 미국 시장을 그동안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었고, 이 미국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서브 채널을까지 제가 이 계속 업로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서브 채널은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 본 채널에 이제 국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제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라떼 이상 회원분들이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아침마다 정리를 해요. 아침마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미국 시장에 중요해서 움직였었던 어떤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진짜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어떻고 어떻게 지금 매매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저녁에 항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움직였던 것들이 다시 이제 한국 시장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2025 년도 1 월부터는 '자산 배분 한번 해 볼까? 그리고 종목 한번 질러 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맞는 옷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내 시장에 이제 하는 방법, 추세 추종에다가 수급 빈집을 저는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응용을 해서 신고가 매매만 하고 있거든요. 52주 신고가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법으로 이제 많이 한번 어 다들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자기 걸로 좀 더 이제 만들고 연구하시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 영상 찍고 이제 본 채널에도 미국 시장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2026 년부터는. 그래서 지금 일단 보시면, 제가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마다 이제 오늘도 1월 17일 날 이제 아침마다 이제 올려드리죠. 이거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한 번씩 주말에는 일 주일 동안 있었던 어떤 미장의 어떤 내용들을 좀 올려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 항상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120일 이평선 이런 것들도, 120일 신고가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저는 이제 준비하거든요. 준비하는 모습들이랑 이런 것들도 이야기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이제 까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국장은 제가 이게 포트폴리오까지 까면은 문제될 것 같아서 못 하고 있는데, 미장이야 뭐 저는 이제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식을 계속 했어요. 이 방식을 계속하고, 이 방식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이 가져가는 엑셀 파일에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놨어요. 예, 실제로 이제 텔레그램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계속 작년 2025 년도 1 월부터 '자산 배분 전략 해 볼까? 뭐 해 볼까?' 하는데, 저한테 이제 '맞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갔고, 9월 달부터 이제 '신고가 매매를 해 보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면서 그 데이터들도 이제 GPT랑 이야기하면서 쪼금씩 업그레이드하고, 이 실제 이제 이걸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제가 그 수익률도 나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지금 이게 그 키움의 키움의 이제 2165 라고 하는 화면인데, 이거는 이제 색칠로 좀 가렸습니다. 캡처 화면이 있어요. 캡처 화면 해 가지고 수익률은 한 45% 나오더라고요, 9월 1 일부터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국내 시장에 하는 방식과 거의 흡사해요. 거의 한 90%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 이 52주 신고가는 막 이상한 종목들이 많아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뭐. 그리고 그 종목들이 너무 일변도로 쏠려요. 그 말이 뭐냐면, 한 번은 막 로봇만 올라간다거나 또는 한 번은 반도체만 올라간다거나, 이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다변화가 안 돼 있어요, 국내 시장은. 그런데 미국 시장은 52주 신고가 섹터가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좀 포트폴리오에 A 섹터, B 섹터, C 섹터, D 섹터가 52주 신고가로 편성하기가 편한데, 국장은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보면, 저는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 리스트를 장 시작하면 바로 봅니다. 이제 HTS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이제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관심 종목 이런 것들 들고 있는 것들 이제 따로 편성을 해 놓고, 저는 이제 미래에셋을 어릴 때부터 쓰다 보니까 미래에셋으로 화면 보고, 주식은 매매는 이제 키움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는 좀 봐요. 거래대금 상위 해 가지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데,
이 등락이 이제 센 거, 거래대금 상위 중에서 어떤 놈들이 이제 돈을 많이 빨아먹느냐. 이제 국내 시장도 똑같죠. 국내 시장도 거래대금 많이 빨아먹는 걸 봐야 되니까. 이건 차트고, 그리고 ATR 지표 정도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꼭 봐요. 지금 이제 주식 업종별 해 가지고 9466이라고 하는 화면인데, 오름 차순, 내림 차순 해 가지고 어디서 이제 오늘 하루는 어디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이제 ETF가 땡겼고, 이 ETF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느냐. 처음엔 당연히 이게 뭔지 모르죠.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ETF구나. 그다음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는 여기 9487이라고 하면 화면이 있어요. 여기서 120일 선은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이제 120일 신고가가 나오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다 하나씩 모르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가야, 세월이 가야 이제 쌓이는 거니까.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9450이라고 해 가지고 FN 가이드에서 긁어오는 해외 기업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 내용이 보고 싶으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만 간단히 보려고 요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120일 신고가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눌러 보면 바로바로 이제 화면이 이제 이렇게 편성이 나오니까 '아, 이게 지금 우주 관련된 기업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0일 리스트를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지금 시장에 어떤 것들이 많이 올라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국내도 그렇고 저는 미국도 그렇고 어떤 그룹군으로 이제 머릿속에 분류가 되느냐. 그 분류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이 딱 시작하잖아요. 장이 시작하면은 이제 9400이라고 하는 화면에서 이 52주 신고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조회 눌러 가지고 요거는 이제 수익률부터 내림차순 해서 쭉 보면서 어떤 것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 걔네들은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 대상을 골라야 되잖아요. 투자 대상을 고를 때는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일단 시장이 괜찮냐 안 괜찮냐를 보기 위해선 이제 미국도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한 번씩 에러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러를 이제 수정해서 또 올려 드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임펄스 시스템이 이제 17일 날 새벽에 끝난 거로 보게 되면 아직 이제 임펄스 시스템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시원하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6년 1월 17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시원하게 안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게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에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제 바닥권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국이랑 어느 정도 좀 같이 보게 되면은 '돌아서지 않겠냐.' 그러면은 시장에, 미국 시장의 주식 비중은 뭐 100%로 가져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뭘로 살 거냐 하기 전에 업종부터 저는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에서도 저는 이 상대 강도랑 변동성 모멘텀, 그리고 소라티노 지표 요런 것들을 같이 또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ETF 중에서 지금 미국 시장의 S&P 500을 기준으로 상대 강도가 센 놈들이 뭐냐? 그러면 저기서 보면 RS 기준으로는 비철이 있고, 그다음에 원전이 이제 최근에 올라왔고요. 그다음 반도체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와 방산 이런 게 있고, 리튬이 있고, 세미컨덕터가 있고, 이게 또 반도체잖아요. 근데 뉴클리어, 원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RS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변동성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이 센 놈이거든요, 특정 기간 대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11 이평선 위에 있는 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11 이평선 위에 있는데 이제 변동성 모멘텀 대비해서 센 놈들에 대한 티커를 확인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하방 표준 편차 대비해서 수익률이 센 것들.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게 하방 표준 편차가 있고 상방 표준 편차가 있고 전체 표준 편차가 있는데, 하방 표준 편차가 진정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하방 표준 편차 대비해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리스트와 그다음에 RS의 리스트,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곤 되는 게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강한 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강한 놈들 중에서 52주 신고가인 것들을 이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52주 신고가를 편성을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그 52주 신고가를 한 15개씩 뿌려 봤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그다음 날 다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매도 조건만 잘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질 때 매도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교체 매매하거나 다른 걸로 팔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선을 이탈하면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봉상에 신고가 갱신하다가 음봉 나오거나, 가끔씩은 이제 제가 너무 바꾸고 싶으면 주봉상에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의 중간값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그러면 '난 다른 걸로 한 번씩 교체해 보자.' 근데 그 다른 게 정말 매력적일 때. 그리고 저는 이제 거래대금 강도라고 하는 걸 보는데, 이 거래대금 강도도 이제 만든 거예요. 한국 시장에는 수급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지표가, 한국 시간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잘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걸 응용할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수급 데이터라는 거를 구할 수가 없고 미국 시장에 수급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가지고 이 거래 대금이 쏠렸냐 안 쏠렸냐를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52주 신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갑자기 막 쏠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종목이 신고가가 갔어요. 그러면 거래 대금의 강도는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 최근에 제가 TTMI라고 해서 신고가 가는 거를 이제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일반 무조건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요걸 제가 하나 지우고 TTMI 보시면은 거래 대금 강도가 그 과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TTMI 같은 경우는 11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뭐 주봉상의 신고가 갱신하다가 음봉으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는 매도 조건이 아닌데, 이제 TTMI라고 하는 종목이 거래 대금 강도가 과열권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TTMI 한번 써 보겠습니다. TTMI라고 쳐서 엔터 치면 이거 보면은 거래대금 강도가 쏠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갔는데, 신고가가 가는 종목은 거래대금 강도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래대금 강도가 쏠렸으니까 과거 대비해서 저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뭐 요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냥 파는, 저는 이제 초세 조정은 결국 파는 로직만 잘 구성하고 교체 매매 잘하고 위험할 때 이제 현금 잘 확보하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제 과매도권에서는 이제 11선 이탈했더 해도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냅두고 싶은 것들은 냅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분 청산 이런 것들도 이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밀리면은 부분 청산할 거, 샹들리에 청산이라고 해 가지고 요런 것들도 좀 전략을 넣어 봤어요. 근데 이제 결국 강한 놈들을 사는 게 핵심이고, 52주 신고가 종목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그 종목들 중에 들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변동성 모멘텀이랑 업종 이런 상대 강도 상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RS나 그다음에 변동성 모멘텀 그 상위권에 해당이 되면서, 그리고 만약에 골라 놓은 종목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 뉴스 같은 게 있잖아요. 최근 대비해서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올렸다든가 그런 뉴스가 있으면은 좀 더 어 확률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원래가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를 뭐 사서 보면 좋긴 한데 이게 비싸니까 우리가 이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번씩은 GPT한테 제가 이제 살려고 하는 리스트를 던져 주고, 이 중에서 "컨센서스가 최근 1 개월 동안 상향된 건 뭐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쭉 대답을 해 줘요, 지가 이제 언론 자료를 찾아 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는 거죠. 다만 이제 52주 신고가를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섹터를 좀 골고루 나눠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섹터에 다 몰빵 쳐 버리면, 그 하나가 이제 죽어 버리면 포트폴리오가 다 같이 한 방에 죽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한 섹터의 한 25%나 20% 정도로 그중에서 이제 52주 신고가인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최근에 원전이 좋았잖아요. 그럼 원전이 좋았으면 그 원전 관련된 주식들을 내가 꾸준히 이제 보던 사람이라면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먼저 신고가가 간 게 CCJ예요. CCJ 카메코예요, 카메코. 카메코가 먼저 신고가가 갔고, 그다음에 원전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고 하고 있는 뭐 커티스 라이트 이런 애들도 이제 신고가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고가로 갔던 것 중에서 오늘 이제 신고가가 가는 게 뭐가 봤더니 BWXT,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로 이제 막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전을 처음 만약에 산다. 그리고 원전이 RS 강도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원전부터 먼저 채우려면은, 원전 채우려면 CCJ부터 채워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아직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아니니까 신고가 안 채우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 한 종목에 베팅은 5%가 기본이고 맥스 10%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달리면 다른 종목들 수급 다 빨아가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지만 미국 시장은 마이크론이 달린다고 해서 마이크론이 없다고 해서 S&P 500을 이기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유동성이 많은 시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론이 없다 해도 그 반도체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 또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 중에만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대응하면 되고 그리고 항상 주식이라는 게 분류가 핵심이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주식을 내가 만약에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가장 먼저 신고가가 간 게 뭘까? 그리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신고가가 간 게 뭘까? 그런 것들로 이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원전을 CCJ로 5%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좀 더 늘려 볼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제 이제 장중에 UEC라고 해 가지고 우라늄 에너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고가를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원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괜찮은 그 포트폴리오 대상으로 본다면 이제 이게 이런 구간에서는 못 사는 거고 실제 진짜 뚫어야 위로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뚫을 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뚫었을 때 이게 뚫고 나서 바로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강한 섹터에 가장 이제 RS가 70 이상이거나 또는 변동성 모멘텀이 상위인 거를 우리가 샀기 때문에 그 섹터는 그 섹터에서 신고가가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증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을 했다면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에 5% 처음에는 이제 뭐 CCJ만 5% 그다음에는 우라늄 에너지만 한번 넣어 보고 그다음에 어 뭐 커티스 라이트를 또 넣어 본다거나 또 BWXT를 넣어 보는데 그걸 넣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저는. 이제 거래 대금 강도가 밑에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처음에 CCJ를 넣을 때는 거래 대금 강도가 바닥권에 있었고 CCJ가 있고 UEC가 있었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다음에 BWXT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커티스 라이트 CW가 있었죠. 그럼 요 4 개를 쳐 봅니다. 티커 쳐 보면 CCJ는 이제 신고가가 가더라도 룸이 남아 있었다 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UEC도 지금 아직 룸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BWXT는 신고가인데 이게 과열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좀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CW든 이제 룸이 좀 남아 있는 거고 이 과열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했고 그걸 9월 달부터 강한 섹터, 강한 놈 그중에서 거래 대금 강도가 과열이지 않은 놈들 그리고 리스크가 생기면은 전체 시장에 리스크가 좀 생기는 것 같으면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매도만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매도만 하고 현금 비중만 확보하고 무리해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철 좋았을 때는 비철 한참 플레이하고 최근에 이제 좀 비철을 좀 줄였죠. 비철이 이제 신고가 갱신하다 밀리는 놈들도 있고 11선 깨지는 놈들도 있고 비철 중에 가장 먼저 어 신고가가 가는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52주 신고가 리스트를 보면서 그중에서 이제 신고가가 가는 것만 플레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바닥권에 있는 것들 이런 거 매매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GE 베르노바 이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시 보려면은 여기 신고가를 뚫어 줘야 되는 거고 반도체 쪽에 이제 램 리서치나 이런 것들도 다 플레이했던 거죠, 신고가가 갈 때. 매일매일 신고가 보니까 신고가에다가 거래대금 강도가 있느냐. 거래대금 강도가 지금은 과열권이에요. LRCX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도 SML도 이게 다 이걸 플레이한 거거든요. 그냥 급등할 때 그냥 다 눌러서 그냥 잡아 본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몰빵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1선을 갑자기 이탈하거나 힘이 없어 가지고 손절을 해야 될 때 그걸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종목이 5% 이상 5% 에서 10% 까지는 제가 손절하기가 인간적으로 다들 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잘 잘라낼 수 있는 비중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잘라낼 수 있는 비중을 본인이 알아야 되고 저는 이제 5% 단위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5% 그다음에 좀 괜찮으면 10% 까지 요렇게만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스켓으로 신고가를 딱 뿌렸을 때 그게 전부 다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놈들은 솎아내고 다시 괜찮은 놈들로 잡아 놓고 기존에 있는 놈들도 가만히 냅둬 보면은 꾸역꾸역꾸역꾸역 올라가는 놈들이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차익 시현을 해야 되는 시그널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먹을 때는 뭐 한 30% 40% 나오기도 하고 적게 먹을 때는 5%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10% 갔다가 신고가 갱신하다가 음봉 나와 가지고 주봉상으로 음봉 나와 가지고 팔아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고 어 강한 섹터들을
골라서 그 안에서 신고가인 것들만 공략을 하고, 다만 포트폴리오에는 25% 한 섹터당 25% 정도로만 유지하면서 4 개에서 또는 5개 섹터만 하자. 그리고 한 종목당 비중은 5% 10% 이 두 단계 정도로만 하고 너무 많이 늘리지 말자. 왜냐면 뭐 한 종목에 20% 30% 잡으면 주봉상으로 신고가 갱신해서 음봉 나오는데 사지 못한단 말이죠. 팔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그 52주 신고가 로직이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 기업이 좋아서 투자하는 일반적인 투자자가 돼 버리는 거죠. 작년에 이제 2025 년도에 남들이 다 하는 뭐 종목이 좋다 해 가지고 길게 끌고 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막 고민해 보고, 또는 자산 배분 전략도 막 고민해 보고 했는데 로직 다 그 코드로 만들어 놓고도 사실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국장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 국장에서 하는 방법도 사실 이 방식과 비슷한데, 국장에서는 이제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 걸 높여야 되니까 똑같이 변동성 모멘텀이 상위이고 상대 강도 섹터가 상위이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그 안에서 이제 종목에서 수급 빈집인 거를 보고,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가장 강한 놈들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수급 빈집으로 교집합 형태로 골라서 이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베팅 포지션은 이제 3에서 10%로. 한국 시장은 좀 더 변동성이 크니까. 리스크 관리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미장도 거의 비슷해요. 미장은 이제 다만 수급 오실레이터라는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신고가랑 거래대금 강도로만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시 보시면 되고, 이 방식으로 '아 나도 52주 신고가만 매수 리스트로 해서 그날 나와 있는 52주 신고가만 매수 가능한 리스트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깔아 놓은 것들은 뭐 크게 문제 없으면은 들고 가고, 크게 문제 있다는 거는 뭐 11선을 이탈한다거나, 또는 주봉상 신고가 갱신하다가 음봉이 나오거나, 또는 거래대금 강도 데이터가 있으면 거래대금 강도가 충분히 이제 과열권이면은 뭐 다른 걸로 교체하고, 그러지 않으면 뭐 11선 이탈할 때까지 냅둬 보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